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상 소식과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한줌 새한줌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우리네 가족들의 좌충우돌 에피소드입니다. 명절 전날 새벽 5시 서울역은 벌써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큰 가방 2개에 선물 포장지까지 들고 온 김씨 가족 아빠는 이미 등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여보, 승차권 어디 뒀지? 하며 주머니란 주머니는 다 뒤지고 있는 사이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아이고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그렇게 허둥지둥하면 어떻게 하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플랫폼에서는 더욱 가관입니다. 대학생 철수는 빨래 바구니만 한 배낭을 메고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어요. 어머, 철수야. 너 그 가방에 뭘 그렇게 많이 넣었니? 엄마가 놀라서 묻자 그냥 책하고 옷하고 하며 머뭇거리는 철수. 사실은 게임기며 과자며 온갖 것들을 다 쑤셔 넣었거든요. 기차 안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좌석 번호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큰 짐 때문에 선반에 올리지도 못하고 발치에 둔 채 다리를 오므리고 앉은 아저씨, 그리고 우리 자리 맞나? 하며 승차권을 몇 번씩 확인하는 가족들. 기차가 출발하자마자 벌써 언제 도착하지? 하며 시간을 확인하는 아이들까지. 이 모든 풍경이 바로 명절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어머나, 우리 손자가 언제 이렇게 컸어? 할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집니다. 6개월 만에 본 손자 민수는 정말 훌쩍 커 있었거든요. 키도 한 뼘은 더 자란 것 같고 목소리도 한층 굵어졌어요. 할머니, 저 이제 중학생이에요. 하며 의젓하게 인사하는 민수를 보며 할머니는 연신 감탄하십니다. 거실에서는 고모와 이모들이 둘러앉아 서로의 모습을 훑어보고 있어요. 언니, 머리 바꿨네. 젊어 보여. 너도 살 빠졌다 다이어트 했니? 서로 칭찬하며 반가워하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그런데 잠깐 작은 고모 뒤에서 살금살금 나타난 건 누구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작은 고모가 언제 남자친구를 사귀었대요? 아이들은 또 다른 재회의 현장을 만들고 있어요. 사촌 형제자매들이 모이니 집안이 순식간에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우와, 수민이 정말 예뻐졌다. 오빠는 키가 엄청 컸네. 서로를 칭찬하며 신나게 떠드는 아이들을 보니 어른들도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만남이었어요. 평소 말수가 적으신 할아버지께서 아들의 어깨를 툭툭 치시며 고생 많다, 아들아 하고 말씀하시는 순간 공기가 한순간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런데 살은 더 쪘네 하시며 배를 툭툭 치시자 온 가족이 폭소를 터뜨렸답니다. 명절 아침, 부엌은 전쟁터가 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신 할머니를 시작으로 엄마, 고모, 이모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요. 어머니, 저는 제가 부칠게요. 아니야, 나도 도와줄게. 서로 돕겠다고 나서다 보니 좁은 부엌이 더욱 북적북적해졌습니다. 가장 큰 논쟁은 바로 전 부치는 방법이었어요. 할머니는 저는 기름을 넉넉히 둬야 바삭해져 하시고 엄마는 요즘은 기름을 적게 써야 건강해라며 의견이 다릅니다. 고모는 또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해 약불에서 천천히 하시죠. 결국 전 하나 부치는데도 3가지 방법이 동원되어 실험실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야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갑자기 아빠가 부엌에 나타나 고기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무슨 부엌길까지 하며 말리는 할머니께 어머니, 요즘은 남자들도 요리 많이 해요. 하며 당당하게 대답하는 아빠. 그런데 고기를 다지다가 손가락을 베어서 아야. 하며 뛸 때는 온 가족이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어요. 가장 웃겼던 건 제일 막내 조카 영희의 도움이었어요. 나도 도와줄래? 하며 나타난 영희 앞치마를 두르고 의욕만만합니다. 그런데 달걀을 깨트리다가 껍질까지 그릇에 떨어뜨리고 밀가루를 채치다가 온몸이 하얗게 되고 결국 영희는 부엌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모든 어른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 이제 본격적인 리모컨 전쟁이 시작됩니다. 거실 소파에 할아버지가 먼저 자리를 잡고 뉴스를 틀어놓으셨어요. 오늘 날씨가 어떻다는데? 하시며 날씨 예보에 집중하고 계신 할아버지. 그런데 잠깐 옆에서 조카 현우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다가옵니다. 할아버지, 뉴스 끝나면 개그 프로그램 볼 수 있을까요? 응. 개그 프로그램? 그게 뭐가 재미있다고?
하시면서도 할아버지는 은근히 관심 있는 표정이에요. 이때 삼촌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오늘 축구 경기 있는데 잠깐만요. 하며 리모컨에 손을 뻗는 삼촌. 야, 너는 집에서도 맨날 축구만 보잖아. 고모가 옆에서 핀잔을 줍니다. 오늘만요, 오늘만. 중요한 경기라고요. 결국 할머니가 나서셨니다. 어휴, 남자들이 무슨 리모컨 가지고 그렇게 싸워. 돌아가면서 보면 되잖아. 그리고 리모컨을 낚아채시더니 드라마 채널로 돌려버리셨어요. 어머니, 그 드라마 또 보세요? 응, 이거 재밌어. 너희도 같이 봐. 가장 웃겼던 건 결국 모든 가족이 할머니가 고르신 드라마에 푹 빠져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 남자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하냐 하시며 투덜거리시고, 삼촌은 저 여자가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는데 하며 감상평을 늘어놓고 어느새 온 가족이 드라마 평론가가 되어 있었답니다. 저녁상을 치우고 나니 어른들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아버지와 삼촌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하네요. 처음에는 조용히 마시던 어른들, 하지만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 이야기 보따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야, 기억나? 우리 어릴 때 아버지 몰래 과수원에서 사과 따먹다가 들킨 거. 큰 삼촌의 옛날 이야기에 모든 형제들이 폭소를 터뜨립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우리 모두 뒷간에서 엎드려 뻗쳐. 아버지도 그때를 생각하며 웃으시네요. 할머니도 부엌에서 나와 합류하십니다. 너희들 어릴 때 정말 말썽꾸러기였어. 특히 막내는. 하시며 아버지를 쳐다보세요. 엄마, 그건 옛날 이야기잖아요. 하며 민망해하는 아버지를 보니 더욱 웃음이 나옵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건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무용담이었어요. 내가 너희 할머니랑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하며 시작하신 할아버지의 연애담에 온 가족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는 편지로만 연락했는데 편지 한 통 받으려고 우체국 앞에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할머니는 어휴, 옛날 일을 왜 자꾸 말해 하시며 부끄러워하시지만 표정은 무척 흐뭇해 보이세요.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나니 모든 어른들의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는데 묘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어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데 젊은 조카들은 모두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고등학생 수진이는 친구들과 카톡을 하느라 바쁘고 중학생 민수는 게임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야야, 밥 먹을 때는 그것 좀 내려놔라. 할아버지께서 마침내 한 말씀 하십니다.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이냐? 할아버지, 친구가 답장 기다리고 있어요. 수진이가 변명하자 할머니도 가세하십니다. 밥상에서는 예의를 지켜야지. 그런데 이때 작은 고모가 의외의 말을 하십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은 원래 그래요. 시대가 다르잖아요. 뭐? 너도 그런 생각이야? 할머니께서 놀라시자. 저도 회사에서 맨날 핸드폰 봐요. 하며 웃으시는 작은 고모. 상황이 묘해지려는 순간 수진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할머니, 가족사진 찍을까요? 다 같이 모였는데. 그러자 갑자기 모든 어른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사진? 어떻게 찍는데? 핸드폰으로 찍으면 예쁘게 나와요. 결국 수진이가 포토그래퍼가 되어온 가족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좀 더 웃으세요. 할머니, 이쪽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어른들도 점점 재미있어하며 포즈를 취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할아버지께서는 이거 참 신기하네. 바로 볼 수 있고. 하시며 스마트폰의 신세계에 감탄하셨답니다. 7장. 작은 오해에서 큰 웃음으로. 명절 마지막 날 작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냉장고에 있던 할머니의 특제 김치가 절반이나 없어져 있는 거예요. 내 김치가 어디 갔지? 할머니께서 의아해하시자 가족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설마 민수가? 저 아니에요. 저는 김치 안 좋아해요. 민수가 억울해하자 이번에는 아빠가 의심받습니다. 여보, 당신 새벽에 김치 먹었어? 아니야. 나는 밤에 라면만 끓여 먹었어. 서로 변명하며 진범 찾기에 나선 가족들. 그런데 이때 할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거 말이야. 내가 먹었다. 예? 아버지가요? 모든 가족이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봅니다. 할머니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자꾸 먹게 되더라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께서 먼저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어휴, 영감이 그걸 혼자서 다 먹었어? 미안해. 너무 맛있어서. 쑥스러워하시는 할아버지를 보니 온 가족이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김치 도둑이었네. 또 조카들이 깔깔 웃자 할아버지도 덩달아 웃으십니다. 앞으로는 김치 먹고 싶으면 미리 말씀하세요. 또 할머니께서 웃으며 말씀하시니 그럼 지금도 좀 더 먹어도 될까? 하시는 할아버지. 온 집안이 웃음바다가 되었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드디어 돌아갈 시간입니다. 아침부터 짐을 싸는 소리로 집안이 부산해졌어요. 이거 가져가라 저거 가져가라 하시며 할머니께서는 손자 손녀들 짐에 이것저것 챙겨주십니다. 고향에서 직접 만드신 반찬들, 김치, 그리고 길에서 먹으라고 하시며 과자까지. 할머니, 너무 많이 주시면 무거워요. 무거우면 어때? 도시에서 이런 거 사 먹으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할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잔소리에 모든 가족이 감동받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이들이 말합니다. 이번 명절도 정말 재미있었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웃기셨어. 뒷좌석에서는 어른들도 이번 명절을 회상하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아버지가 김치를 그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네. 어머니도 스마트폰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차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이 가장 아쉬웠어요. 다음 명절에도 꼭 와야 해. 네, 할머니. 더 자주 올게요. 서로 꼭 안아주며 인사하는 가족들. 할아버지께서는 건강하게 있다가 봅시다 하시며 손자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기차가 출발하며 창밖으로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한참을 손을 흔들어주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가족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나눈 웃음과 추억들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다음 명절이 벌써부터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